안녕하세요. 짧고 굵은 문속을 전달하는 토토 김 박사입니다. 12월 12일 챔피언스 리그 총 4경기 준비했고요. 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잘츠부르크 대 AT 마드리드입니다. AT 마드리드 챔피언스 리그 조별 A조죠. 5라운드 1승 1무 3패의 성적 기록하면서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명확합니다. 이번 경기 AT 마드리드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16강 진출 목표를 좀 이루기 위해서는 좀 어떠한 플레이를 보일 수 있을 점을 좀 고려하게 보게 되는데요. 저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아주 명확하죠. 어, 다소 자치부르크 수비 라인 밸런스가 좀 평균 30점 기록하면서 답답한 플레이를 좀 이어지고 있는 점이 좀 고려해 보게 되는데, 이번 경기 자치부르크 이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자신들 강점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공격에서 얼마나 AT 마드리드 수비 라인을 흔들어 나갈 수 있을지 그 여부가 좀 좌지우지 되겠네요. 잘츠부르크가 이번 경기에서 좋은 플레이 만들어 나가주기 위해서 4-4-2 포메이션 전술을 가져가는 현 상황인데, AT 마드리드 상대로 공격적으로 좋은 플레이를 만들어 나가주어야 한다는 점을 좀 고려해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쿠 코이타와 머르긴 베리샤 공격진들이 얼마나 집중력 있는 플레이로 16강 진출 목표를 이뤄낼 수 있을지 또 보게 되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번 경기 승리가 간절한 잘츠부르크인데, 사실 경기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치루어 나가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주게 되는 경기인데, 다소 불안한 요소는 AT 마드리드 수비 라인을 상대로도 힘을 확실하게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이 자체가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도미니크 소보슬라이 그다음 에노그메프의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는 모습과 파트선 다카가 복귀한 만큼 이번 경기 해결사로서 어떻게 좀 강점인 공격을 명확하게 끌어올려 나갈 수 있을지, 그것도 관전 포인트로 좀 볼 수 있는 경기입니다. 그 다음에 AT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A조 5라운드 1승 3무 1패 성적 기록했고요. 16강 진출 위해서 이번 경기에서 패배하지 않는 모습, 강점을 좀 이어나가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별 예선에서 좀 고전하고 있는데, 스페인 라리가 내에서는 AT 마드리드가 너무나도 좋은 플레이를 만들어두고 있다는 사실을 좀 고려하게 보게 되는데요. 이번 경기 AT 마드리드 좋은 플레이 만들어 나가주기 위해서는 수비적으로 소극적인 플레이 스타일보다는 확실히 주전 선수들까지 계속해서 복귀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공격적으로 차이를 만들어 나가줄 필요가 있다는 점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전력과 경기 운영 면에서는 아무래도 AT 마드리드가 더욱 좋은 플레이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요. 이번 경기 승패에 좌지우지할 포인트는 AT 마드리드 쪽에서 공격에서 집중력 있는 좀 플레이를 보여줘야 하는 점을 좀 기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잘츠부르크와 AT 마드리드 이번 맞대결에서는 승리를 기록한 팀이 좀 16강 진출을 하게 되는 목표가 좀 명확한데, 패배한 팀은 유로파리그 진출이 좀 걸린 상당히 중요한 경기라는 점을 좀 고려해 보게 되고요. 그리고 잘츠부르크 같은 경우는 홈이란에 좀 이점을 좀 가져가면서 확실히 파트선 다카가 복귀했다는 긍정적 요소, 그리고 도미니크 소보슬라이와 에노그메프의 측면에서도 공격적으로 집중하는 플레이, 이런 플레이들이 좀 상호 작용을 하면 좀 경기를 치러 나가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추천으로는요, AT 마드리드 승리고요. 2.5바로 접근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밀란 대 샤흐타르입니다. 인터밀란 같은 경우는 지난 6일에 세리에 볼로냐 홈경기에서 3대1로 승리했고요. 현재 챔스리그 B조 1승 2무 2패로 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루카쿠의 선제골 시작으로 하키미가
멀티골 기록하면서 승점 획득에 좀 성공을 했었고요. 루카쿠가 그 리그 9경기 8골, 그 다음에 챔스리그 무대에서는 4경기 4골로 본체 폭발적인 골 결정력을 좀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챔스 조 4위로 탈락 위기에 놓여 있는데 아직 이번 경기 승리하게 되면 16강 진출 가능성도 좀 높은 상황이고요. 또한 그 리그에서 로테이션을 가동하면서 스쿼드 운영에 좀 여유가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레알 마드리드가 그 메넨글라트바와 이 2골차 이상 승리를 거두거나 그 무승부 이하로 기록하게 되면 16강 진출이 확정될 수 있어서 동기부여가 또 확실하다는 점, 좀 이런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 중에서는 베시노와 나인골라 미달, 그 다음에 콜라로브가 부상자 명단에 좀 이름을 올린 상황이고요. 최근 3경기 9득점으로 폭발적 화력을 좀 선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좀 기대를 걸어볼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비진이 그 7시점으로 수비 불안을 좀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조금 주의해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최근에 샤우타르 맞대결 했었을 때 1승 1무로 좀 우위를 좀 선점하고 있는 인터밀란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샤우타르입니다. 샤우타르 같은 경우 지난 6일 마이나이와 경기에서 5대1 승리를 했고요. 현재 챔스리그 B조 2승 1무 2패로 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상대 자책골로 시작했던 그 페드루 솔로몬, 마트비엔코의 득점에 힘입어서 대승을 좀 거뒀고요. 현재 리그에서 그 치열한 선두권 경쟁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챔스 무대까지 같이 병행하고 있어가지고 주전 선수들의 그 체력 문제가 좀 많이 눈에 띄는 상황이고요. 리그 경기 마이나이전에서도 베스트 라인업 가동했는데 챔스 리그에서도 평균 실점이 2.4로 수비 불안을 좀 지속해서 드러내고 있고요. 또한 그 코노 플랑카와 모라에스, 말리셰프, 이스마일리, 그 코촐로바, 그 다음에 크리오트소우, 덴티뉴, 페드로 등 그 부상자 명단의 이름을 꽤 올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3연승으로 인터밀란하고 마찬가지로 좋은 성적을 좀 기록 중에는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그 8득점 2실점으로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는 또 긍정적인 상황으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개인적인 추천으로는요, 인터밀란 승이고요. 2.5 오버로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토토김 박사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고요. 스포츠토토 관련한 각종 경기 분석 및 그 정보 무료 제공하고 있는 정보 공유방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링크 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레알 마드리드 대 메넨 글라트바흐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지난 6일 라리가 세비야 원정에서 1대0 승리했고요. 현재 챔스리그 B조 2승 1무 2패로 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날 상대의 자책골을 경기 종료까지 지켜내면서 어부지리로 승리를 좀 거뒀는데요.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로 지난 시즌 그 우승팀 그리고 전통적인 강호의 모습과는 다른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또한 챔피언스 리그 조 3위로 16강 진출마저 좀 위태로운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리그에서도 3경기 만에 그 승리를 거뒀는데 그마저도 상대 자책골로 거둔 승리였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그 부진한 성적으로 인해서 지단 감독 좀 경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팀 내 분위기 또 좋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또한 그 카르바할과 아자르, 발베르데, 디아즈가 부상자 명단에 좀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그 라모스가 부상을 털고 훈련에 다시 참여했다는 좀 소식이 현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메넨글라드바흐 맞대결 했었을 때 1대1 무승부를 거둔 바 있는 레알 마드리드로 이번 경기도 조금 좀 팽팽한 그 팀과 좀 만나긴 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최근 소식에 손흥민 그 영입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레알 마드리드가 좀 전략적이나 이런 전술적인 면에서 운영 그 개선을 하는 것보다 좀 선수들로 채우려고 하는 건지 좀 그런
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맨닝글라트바흐고요. 지난 5일 분데스리가 프라이부르크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고요. 2승 1무 1패로 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날 양팀 2골씩 좀 주고받은 끝에 그 무승부를 거두면서 승점 1점씩 나눠 가졌고요. 최근 5경기 2승 2무 1패로 나쁘지 않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챔스리그하고 자국리그 지금 병행하면서 치르기 때문에 좀 체력적인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샬케전 대승 이후에 그 1무 1패로 부진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 그 수비진이 5실점을 허용하면서 수비 불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16강 진출이 좀 유력은 한데, 자칫 잘못하면 그 또한 또 탈락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힘을 좀 뺄 수는 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성적적으로나 팀 분위기가 좀 저조는 하나, 공격진이 그 매 경기에 득점포로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좀 또 긍정적으로도 볼 수는 있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은 듭니다. 개인적인 추천으로는요, 레알 마드리드 승리고요. 2.5 언더로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피아코스 대 포르투입니다. 올림피아코스 이번 경기 유로파 리그 진출 위해서 포르투 상대로 승점을 좀 획득할 수 있을지, 좀 개인적으로 동기부여가 좀 차이가 있고요. 홈에서 경기를 치른다는 또 이점, 이런 점을 좀 어떻게 활용해 줄지를 좀 봐야 하는데, 긍정적으로는 에라라비가 좀 복귀했다는 사실에서 그 공격 자체에는 더욱더 좋은 플레이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올림피아코스 부진했던 공격 루트에서 좀 위협적인 플레이 나가주는지 좀 이런 여부가 좀 승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리오스 부르사이 그리고 메디카마라, 코스타스, 포르투니스 그 이선에서도 얼마나 공격적으로 적극적인 플레이를 만들어 나가는지 이 점을 좀 지켜봐야 되고요. 수비에 초점을 좀 맞추기보다는 확실히 그 올림피아코스가 승리가 좀 간절하다는 점을 좀 바탕으로 찬스를 어떻게 살려나가 줘야 될지, 그 다음에 다소 그 공격에서 좀 부진이 이어지는데 수비 자원들 부담감이 좀 더욱더 크게 드러난다는 점, 그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이번 경기 그 공격에서 좀 살아나 주기를 좀 바라봐야 되는 경기지 않나, 좀 그 부분이 좀 염두가 되고요. 아무래도 진출 동기가 명확해서 공격에도 집중은 해야 되지만, 아무래도 좀 경기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득점 찬스는 살리되 수비 라인에도 좀 집중을 해서 경기에 좀 방어적으로 경기를 치르지 않을까, 좀 이런 식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 포르투는 이번 경기 1위 자리를 추적하기 위해서 그 무리한 경기 운영보다는 올림피아코스 상대로 로테이션을 활용할 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포르투도 경기 운영 면에서는 로테이션을 통해서 차이를 또 만들어 나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번 경기 좀 수비적으로 좀 소극적인 플레이보다는 그 자신들이 올림피아코스를 상대로 경기를 주도해 나가는 플레이를 기대해 보게 되는 좀 상황이고요. 이번 경기 그 루이스 디아스, 그다음 메흐디 타레미, 나카지마 쇼야 등 그 공격진들을 활용하면서 차이를 만들어 나가는지, 이런 여부가 좀 승패를 좌지우지 또 하게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치러 나가는 모습으로 그 이번 경기에서 찬스를 좀 어떻게 살리느냐, 이런 부분도 좀 관전 포인트로 볼 수 있고요. 이선에서도 공격적으로 적극적인 플레이를 좀 보여주면 올림피아코스 수비 라인을 어떻게 좀 흔들어 나갈 수 있을지, 이런 걸로 경기를 좀 풀어 나가야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이번 배당을 보면 조금 말이 많은데요. 포르투 같은 경우는 뭐 승패를 떠나도 위위라는 점이 좀 명확하기 때문에 좀 힘을 빼면서 할 거다, 아니면은 그 강팀의 그 명성을 계속 이어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포르투승
가고요. 2.5 언더로 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추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토토김 박사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고요. 스포토토 관련한 각종 경기 분석 및 그 정보 무료 제공하고 있는 정보 공유방이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참고하시고요. 배팅 노하우 및 픽 정보 무료 공유하고요. 픽 추천도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영상 외에 다양한 스포츠 경기 정보 공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정보 공유방 참여하셔서 무료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링크 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